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한국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딥식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만든 과정을 떠나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헤지펀드로 돈을 벌었던 85년생 젊은 벤처기업가가 AI 시장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를 많이 찍죠. 장비를 싱가포르를 통해서 구입한 게 아니냐. 랑원펑이 정말 그 회사의 대표냐, 혹시 내세운 인물 아니냐, 중국에 맞게 내세워진 인물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다른 걸 다 각설하고 중국에서 기존의 M7에서 만들었던 GPT를 학습하는 V3나 연산 추론하는 R1을 중국 국내에서 가성비가 높게 품질과 가격이 기존의 챗 GPT의 5% 가격대로 상용화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AI 산업 생태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길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쌍용 자동차 잘 아시죠? 12번의 기업 회생을 하고 주인도 많이 바뀌었죠. 원래 쌍용 자동차의 전신이 1954년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에서 출발했어요. 그러고 보면 쌍용 자동차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르기까지 신진자동차, 동아자동차를 거치면서 86년도에 쌍용그룹이 인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무쏘 시리즈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외환이 거치면서 대우그룹이 인수를 했다가 주인을 찾지 못했죠. 2005년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를 했고 기술만 다 빼먹고 다시 2009년에 기업 회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주인이 인도에 있는 마힌드라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인수 후의 과정이 썩 안 좋았죠. 그러다가 2021년도 한 10년 동안
특별한 차종을 뭐 이렇게 내놓은 것도 없이 경영권을 포기를 하고 새 주인을 찾고, 최근에 새 주인이 나타난 곳이 KG 그룹입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죠. 사람으로 보면 참 기구한 거죠. 역마살 꼈다고 할까요? 국내에 있는 뭐 중견그룹이 인수했으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근데 문제는 KG그룹이 1985년도인가 곽재선 회장이 경기 화학 비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가게를 인수를 합니다. 그전에는 회사의 격리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됐죠, KG그룹도. 그러면서 그 경기 비료 화학, 그러니까 경기 화학 비료로 출발해서 M&A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합니다. 그 소액 결제, 핸드폰 결제하는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그 다음에 제철을 또 인수하죠. 동구제철. 그리고 쌍용 자동차까지. 4세 확장이 상당히 빠르게 됐죠. 40년 됐지만 현재 재계 54위 정도 돼요. 순자산이 9조 2, 3천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회사를 잘 키우셨어요. 곽재선 사장님. 좀 어려운 기업을 이렇게 잘 찾으셔가지고 구입을 해서 정상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4세가 확장되면서 자식이 있잖아요. 곽정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KG그룹이 34개 회사에 계열사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전형적인 한국 구시대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죠. 상장회사가 아닌 곳이 지배회사입니다. KG 제로인. 그 곽정현 사장이 34.5%를 갖고 있어요. KG 제로인을. 그 KG 제로인을 통해서 34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KG 제로인 밑에 KG 케미칼이라고 또 지주사가 있습니다. 상장된.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형태의 지배구조죠. 이 해외에서는 이게 보기 어려운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 밑에 지배구조. 이런 게 한국식 지배구조 형태죠.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G라는 말이 경기화학에서 딴 게 아니에요. 코리아그린. 어떤 친환경적인 쪽으로 해서 이니셜을 KG로 이제 그룹을 한 건데, 이 곽정현 사장이 무려 34곳 계열사 중에
10곳 계열사에 등기 임원이 돼 있어요. 등기 임원이 돼 있다는 건 상근 임원이라는 거죠. 매일 일정 시간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0개의 회사에 출근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받은 급여가 한 10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 지배구 구조냐. 그래서 소액주주가 연대를 이루어서 약 6, 700명이 하나의 경영자의 건의를 합니다. 그게 한 달이 넘었어요. 작년 11월 말인가? 그렇게 된 사례인데, 세 가지를 요구를 했죠.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을 중지를 해달라. 두 번째가 신개발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좀 내놔라. 또는 착수를 해라. 세 번째가 곽정현 회장이 사임을 해라. 이 세 가지인데, 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주식이 좀 저렴해야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오르지 않게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누르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퍼라든가 PBR, 퍼는 주당 순이익이고 PBR은 주당 순 자산가치죠. 청산가치죠. 일이 됐을 때 상장된 주식으로 청산했을 때 다 줄 수 있는 거죠. 주주분들한테 시가총액으로. 근데 일이 이제 한참 못 되는 거죠. 일이 못 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덜 반영됐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0.15, 뭐 0.28,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주식을 보면 계열사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4개 계열사, 상장된 회사는 34개가 아니에요. 상장된 회사 34개 중에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그 11월 말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PBR도 상당히 낮은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것은 주식이 현재 가치를 잘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소액주주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해도.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뭐 페이퍼 회사도 아닌데 순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형태로 주식을 이렇게 오르지 못하게 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액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이 신기술, 신제품이 나와야 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공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러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공시가 없다는 것은 오너가 주식이 높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일정 기간. 그게 경영 승계 기간이라는 거죠. 소액 주주가 봤을 때. 그리고 웬만한 증권시장을 알고 증권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PBR이 낮은데
주식이 안 오르고 자사주 매입하고 또 경영승계를 하는 느낌이 보이고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사주는 매입을 이제 중단하면 돼요. 그거는 협의를 해서 소액 주주분들하고. 신기술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에 대한 거는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면. 문제는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죠. 유상증자를 할 거냐, 회사채를 발행할 거냐, 아니면 그러한 유상증자와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지분을 확보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하고 협의 과정도 필요하죠. 회사가 어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사모펀드를 관리 안 하면 적대적 M&A를 당하는 거죠. 구조라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요번에 고려아연 관련된 MBK가 4,000조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구조 정도의 시장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의 어떤 그런 상황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 있고, 문제는 곽정현 회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건데, 그거 곽재선 회장이 받아들이기 좀 쉽진 않죠. 아무래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지주회사인 KG 제로인을 34.5% 갖고 있으면 대주주죠. 거기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와 특수 이해자 관계자가 갖고 있는 거 합하면 50% 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이 한 5.4% 갖고 있었는데 곽정현 사장을 해임을 해라, 이런 주의 촉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죠. 그래서 다 매각하는 거로 국민연금이 결정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더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기금들이 갖지 않은 주식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좀 적잖아요. 결국은 경영승계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한국 기업의 밸류업 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시도를 작년에 했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는 공감을 다 했습니다. 일본이 아베 총리 있을 때 2014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봤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30년 만에 이제 전고점 뚫고 400엔, 4만엔까지 이렇게 44,000엔까지 갔다 지금 4만엔 위아래로 오르락내락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기업의 지배구조는 삼성도 사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5% 갖고 있죠. 삼성전자를. 그런데 삼성생명 10%, 삼성물산 17%. 그렇게 갖고 있어서 기업을 지배구조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 밸류업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부합하느냐, 되돌아볼 일입니다.
경영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재무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룹이. 그러다 보면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신제품, 신기술 이런 데 등한시하게 돼요. 주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나 KG 그룹을 보면서 오너 한 사람이 갖는 개인성 또는 능력, 그런 것들이 그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맞다. 전문 경영인이 와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M7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AI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로만 기업 밸류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지 마시고 법, 제도, 또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동네북이 됐잖아요. 자동차 회사면 상당한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곳, 많으면 1500곳까지 되죠. 그래서 그 연계 산업이 아주 큰 산업인데, 그런 그러니까 KGB 모빌리티를 가진 쌍용 자동차, 구쌍용 자동차를 가진 그런 그룹이 자동차를 과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경영 승계가 주된 그룹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제가 KGB 그룹을 폄하하거나 뭐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1개월 전에 이슈화된 사례라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기업 밸류 가치, 그리고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배구조가 필요한가라고 되짚는 과정에서 제가 예로 들은 거지, KG그룹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잘못된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지배구조, 또 기업 밸류 가치를 지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쌍용 자동차, KGB 모빌리티 자동차가 더 주인이 바뀌지 않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기업 환경입니다.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민간 자체에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고, 수요를 찾는 시장 개척도 중요한 때입니다. 모쪼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